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원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형식적인 발표에 그쳐 빈축을 샀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난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의 정치 포커스는 대구시의회 조재구 공항 이전 특위위원장 모시고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딤채를 열다. 딤채가 있는 곳이 바로 한겨울 땅속. 한겨울 땅속처럼 김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맛을 오래오래 지켜주니까. 이 맛은 딤채밖에 못 난대요.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디 오리지널 딤채. 고기 숙성도 되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파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670여 개의 점포가 전소됐는데요. 이에 관해 경찰은 단 30초 만에 1차 화재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는 4지구 전체 상인들의 생존권을 잃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30초가량의 짧은 브리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현재 경찰 과수팀, 소방, 과학수사연구소, 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40여 명의 유관기관 감식팀이 지금 현재 감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영상이 확보돼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CCTV를 분석한 경찰은 4지구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화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발화 지점이 어디예요? 4지구 부근입니다. 4지구 부근이라는 게 예. 아니에요? 아니면 4지구입니다. 4지구. 하지만 시장 비대에 있는 발화 지점이 상가 내부가 아닌 외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상인들은 답답한 속만 태웠습니다. 물어보면 저기서 불렀다 여기서 불렀다 하는데 물고가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할 뿐이지 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식 결과는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 지난 1일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방문했는데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서문시장에서의 반응은 예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강분 대기자입니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대구를 방문해 열광적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박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 자신도 자신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몸과 피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방문 때와 같은 전폭적 지지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서문시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구 민심은 온기보다는 냉기가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15분간 방문한 뒤 돌아서는 모습에 일부 상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기다린 것은 싸늘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대구 시민행동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대통령을 맞은 서문시장 상인들에게는
환영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몰려들던 인파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심지어 대통령 방문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성을 토로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서로 달려왔을 것인데 지난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친박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조차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서무시장에서 느끼는 한기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 추위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양파TV 뉴스 이강문입니다. 화재가 났던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지난 1일 현장 감식을 앞두고 건물 붕괴 우려에 따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건물 안전진단을 벌였으며 그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문시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이 지구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일 일정을 취소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방문했으며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구 경북 상생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급매 물량 누적과 산업 침체 여파로 전달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충남, 경남 등 4곳으로 경북은 0.06%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제29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인식시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규 감염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구백화점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구 경북지방은 총 3억 2천만 원을 목표로 대구 곳곳에서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구세군에 모인 자선냄비 성금은 약 100억 원으로 전액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대구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6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2.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은 88.7%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8.5% 더 높습니다. 달서구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물을 이달에 모두 발송합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달서구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5,600만 원으로 지급 대상자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권 보호와 함께 미환급금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경북도가 지난 1일 구민장애인체육관에서 제29회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송년 위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도내 1,2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경북도는 내년에는 1,765억 원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복지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시의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인데요. 대구시 의회에서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 특위를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구시의회 공항 이전 특위 조재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의회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을 마치고 지금 현재 대구국제공항 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대구시 의회에서 공항 이전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또 활동 방향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남 지역의 이 수건 사업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가 백지화된 후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 관문공항 확보가 정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작금의 우리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현재의 대구공항은 부지 면적이나 활주로나 또 시설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관문공항의 역할이 불가능한 수준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국제관문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의 역할은 이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잘 결집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대구와 경북의 각계각층과 만나는 우리 간담회도 있고 또 세미나 그리고 여러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역 거점 관문공항의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유치 희망 지역을 비롯한 또 후보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의 여건이나 여론을 직접 살펴보는 이 조사 활동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의 이 역량을 잘 결집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회도 그렇지만은 경상북도 의회와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군공항 이전 추진 도시인 우리 수원과 광주와 함께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건데요. 또 지난 8월에 있었던 중앙정부 합동 제3차 TF회의에서 이전 후보지를 올해 안에 선정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네, 지난 8월에 중앙정부의 우리 3차 합동 우리 TF회의 때 국방부와 국토부를 비롯해서 기재부 또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가 함께 참여했던 회의였고요. 그 회의 내용으로 보면은 11월 말까지 우리가 AB 이전 후보지 몇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정했는데요.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용역 기간이 이달 우리 1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 1월 중순에는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입지에 대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위한 이 논쟁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후가 이제 더 문제인데요. 이전 후보지로 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전 지역에 대한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이제 주민 투표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는데요. 유치 신청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치 의사가 좀 강한 지역이 이전 후보지가 되도록 하는 게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유치도 이 단체장이 유치를 해줘야 되는데, 유치도 하다 안 할 때 우리가 사실 용역을 줘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유치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허사가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유치 의사가 강한 지역에 전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거론되는 이전 지역들 중에서 유치 의사를 강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후보 지역 중에는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강한 지역도 많고, 또 찬성이 우세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대구시의회 대구공항 통합 이전 특위위원장 입장으로 이 특정 지역의 유치 의사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부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분명한 것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상으로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사업이 사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유치 의사가 강한 지역이 후보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으로서는 공항 유치 효과에 대한 홍보를 더욱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거점 관문공항에 적합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끌어내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공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최근에 국정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공항 이전 사업도 이대로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앙 정치권과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지방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이 국책 사업들도 혹시 이 무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국방부와 우리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구 국제공항 통합 이전 사업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이 목소리도 들어 있는 걸로 많이 듣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이 이제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해 가는 사업이지만은 현재 총 부지가 200만 평입니다. 200만 평 중에 195만 평이 K2 군공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지의 약 97% 정도가 K2 군공항 부지인데, 이 나머지 이제 공항 청사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방 찾는 계류장 또 주차장만 민간공항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 비용을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부지 200만 평에 나중에 후적지 개발 이익금 약 언론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약 한 7조 2,500억 원 정도로 이 부지를 이전해 갈 부지를 건설 비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앙에서 지금 국비 부담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K2 이전한다는 이 국방부 의지가 지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구와 경북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전 후보지를 잘 선정을 하고, 또 국방부와 우리 국토부가 긴밀한 협의 체계를 유지한다면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이런 점을 보면은 본인은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심에 가까운 대구공항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은 저 역시도 좋다는 생각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특위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행법상 공공항 이전 비용을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공항 이전 문제가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원과 광주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국비 지원을 단 몇천억 아니면 1조라도 받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이 우리 중앙 정치권 상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특위의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사실 10여 년간 우리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이 함께 각 언론사 또 상공위원 그리고 각 시민사회단체 모든 사람들이 시도민이 그렇게 전력을 다해온 이 노력해온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 정치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2차례나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좋은 기회로 우리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영남권 신공항 밀양을 유치를 했으면 대구공항은 폐쇄 시기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밀양 유치할 때는 그렇게 도와줘 놓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대구공항이 이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협의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공공항 이전 절차에 따라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도 함께 진행되는 특성상 입지 선정이나 향후의 이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며 또 그러나 우리 대구공항의 규모와 우리 역할에 대해서는 이 사업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인데 대구공항은 지금 현재 연간 이용객이 한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 공항 정책상 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문 역할이 가능한 규모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대구시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저한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항공 수요는 이미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래에 이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이 되도록 우리 적극적인 우리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파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하늘길이 열려야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이 묵고 살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린다고 보고요. 정말 이 중대한 사업에 시민 여러분, 특히 경북 도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어 주시면은 추진위원장으로서 힘차게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장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